자, 149요. 페이지 149요. 임대차 보겠습니다. 기출천재요. 이렇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임대차요. 618조죠. 그래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요,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이죠. 차임. 그러니까 차임은 반드시 금전에 한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365번은요. 토지의 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인 경우에는 성립요건이다. 틀렸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없어요. 임대차의 경우는 차임의 지급이마다 성립요건이다 이란 말이죠. 366은요.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되어 있죠. 차임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모두 뭐가 된다? 물건이어도 된다. 근데 옆으로 써요. 옆에다가요.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 이렇게.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요. 보증금 줄것이고요. 보증금은요, 그것을 종된 계약이에요. 종된. 그 다음에 요물 계약이에요. 보증금은 종된 계약, 요물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보증금의 수수는 성립요건이 다 틀렸어요. 차임의 지급이 성립요건이에요.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368은요.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줄고요. 처분 권한 X요.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의 유효 줄고요. 처분 권한 X 했어요. 거기다 써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가능.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자, 621절 보세요. 임대차 등기죠. 이 부동산 임차에는 당사자 간에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차 등기자에 협력해서 청구할 수 있다.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3자에 대한 효력, 3자에 대한 효력을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겠죠. 자, 그 다음에 622조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임차인이요 지상 건물을 등기하지. 지상 건물. 그러면 그 건물에 관한 등기는 무슨 등기로 본다? 대지에 대한 등기, 임대차에 대한 등기로 본다 이 말이죠. 369는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줄고요 건물의 보존 등기, 이 건물의 보존 등기를 토지 임대차의 등기로 보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효력, 옳은 것을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70번은요. 임차권을 만다 등기하면 물권이다. 말도 안 돼요. 등기에도 여전히 채권이에요. 자, 임차권을 등기 거기 줄고요. 임차권을 등기 줄궜어요. 거기다가 뭐라 쓰냐? 저당권의 객체 X. 임차권은 아무리 등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당권의 객체가 안 돼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71번은요.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대해서 물권 취득에 등기를 했다. 이러면 지상 건물을 등기, 그러면 대항력이죠. 대항력이 있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대해서 등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요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효력이 없다. 371은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불법 점유자에 대해요 불법 점유자 줄 것이고요. 임차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권 거기 줄고요. 임차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권은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그래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틀렸어. 등기를 해야 이렇게. 자, 623절은요.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 반대가 임차인 그러면 큰일 나. 임대인은 계약 전송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자, 373번은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누가? 줄과 임대인 줄과 맨 끝에 계약 존속 중 두 번째 줄 필요한 상태를 유지. 알겠죠? 누가요? 임대인.
그러니까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임대인이 필요비 부담 이 말이죠. 알겠죠?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374는요, 임대인이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런요, 뭐라 나서 특별한 용도 줄고요.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통상적인 사용. 알겠죠? 그래서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375는요, 통상의 임대차에서 통상 임대차, 우리 통상 임대차는 건 뭐죠? 숙박계약이 아니다 이 말이죠. 통상 임대차에서는 맨 끝에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376은요, 일시사용 줄고 일시사용 줄고 그걸 숙박계약이라고 그래요. 숙박계약 이런 경우는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알죠? 그래서 숙박계약에서는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624는요, 임대인이 보존 동그라미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죠. 임차인은 이를 뭐 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625조는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죠. 임대인이요. 그러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했단 말은 임대인이 어때요? 임차인은 그러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한다? 그럼 임차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634번 봐봐. 수리를 유하는 부분이 있거든. 보일러 고장났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고쳐보다 안 되면 이 말이죠.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다.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돼. 알겠죠? 근데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377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보존 동그라미요. 그럼 보존이라는 것은 뭐죠? 비가 샜는데 수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378 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소실 불탔다 이 말이죠. 임차인의 과실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보관 의무 위반에 기한 줄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을 진다 임차인이 잘못했으니까. 379 통상 생길 수 있던 파손의 수선 등 줄고 소규모 수선. 우리가 이러면 소규모 수선은요, 원래는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의 합의로 누가 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다. 소규모는 소규모 밑에다 써. 대규모 수선은 언제나 임대인. 알겠죠? 임대인. 그 다음에 380은요,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줄고요,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 딱 하기만요.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별 비용이 들인다 들이지 않는다. 별 비용이 들이지 않고도 이 말이죠. 이것은 누가 수선한다? 임차인. 그래서 두 번째 끝에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퀄 임차인이 수선 의무 이란 말이죠. 381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를 면제 줄고요.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대규모다 소규모다? 소규모 수선 써. 소규모 수선. 근데 아무 말이 없죠.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수선은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임차인이 수선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규모를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보긴 봐야 되는데 참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는 언제나 임대인이고 소규모는 임차인인데 여기서 지금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무작정 수선 의무를 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일단 소규모 수선을 보고 가능하다 이 말이죠. 382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 줄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우리 아까 법정에서 빨리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 근데 임대인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626조 어디서 많이 봤죠? 203조 때 많이 봤죠. 203조 뭐죠? 물권법 203조 점유자 획정을 한 게 203조는 법률 관계가 있을 때 없을 때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다? 절도범이 비용을 제출하죠. 그러면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해. 그런데 여러분 임차인은요? 임차인은요? 임대차가 있죠? 몇 조다? 626조. 알겠죠? 이것은 법률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3조 보면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 유익비가 있잖아요.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조치하면 청구하지 못한다. 특별필요비와 유익비는 과실 수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은 법률 관계가 없을 때. 그런데 임대차 계약과 전세권과 같이 법률 관계가 있을 때는 그것들을 몇 조로 간다? 임대차를 몇 조? 626조. 전세권을 몇 조? 310조로 간다. 이런 말이죠. 여기 지금 626조가 나왔죠? 한번 읽으면 비용상환청구권.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죠. 임차인이. 그러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 말이죠. 유익비죠. 유익비.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은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돼. 누가요? 임대인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회복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 다음 위에서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 이렇게 소유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조면 그때 뭐라고 나왔어요?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 기간은 허여 동그라미 하고서 유치권 X. 유치권이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유치권 X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허여했을 때 유치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필요비의 경우는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OX, X란 필요비는 기회가 없단 말이죠. 이건 어디에만 있는 것이다? 유익비에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상환 기간을 허여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변제기가 연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이 있다 없다. 383.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는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 후 몇 개월? 6개월. 384.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요 계약이 종료하기 전 상환 청구 이퀄 존속 중. 이 말 존속 중. 다른 말로 뭐다? 지출 즉시. 똑같은 말이죠. 존속 중, 지출 즉시 종료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익비는 반드시 종료가 돼야 돼. 385. 필요비를 지출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즉시 동그라미 즉시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니까. 유익비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유익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종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87.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 청구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된다. 알겠죠? 6개월. 그 다음에요 388.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여 목적물을 개척할 수 있다. 그러나 반환 전에는 반드시 말한다. 원상회복. 원상회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다 떼간다. 그러면 남아있는 가치가 있다 없다. 따라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을 뭐한다?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결과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비용 포기 이 말이죠. 비용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389.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중축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원상회복 의무를 면한다? 원상을 면 줄거봐. 그럼 원상회복 의무를 면한다는 것은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줄거.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기 맨 끝에 무효이다. 틀렸죠?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이다. 왜 유효죠? 임의 규정이니까.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이니까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죠. 중요한 여기서요. 비용상환 청구를 포기했죠. 포기하면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유치권 X. 그래서 유치권. 그러니까 우리가 원상 복구한다. 임대차가 종료하면 원상 복구한다. 그 말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390번은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줄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맨 끝에 효력이 인정된다. 이 말을 뭐라고 그랬어?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된다. 391. 차임 증감 청구할 때 증감 동그라미 증감 알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할 때 매수 동그라미 보성물 매수 이런 것들은 형성권이면서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해지 통고 이런 것들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불리하다.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걸 말한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뭐로 되어 있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임대차에서는 임의 규정을 먼저 암기하라고 그랬죠.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차임 지급 시기, 알겠죠? 이것은 뭐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유익비를 언제 행사한다? 종료시. 알겠죠? 유익비는. 피업일은 언제? 지출 즉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93,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하죠. 유익비 박스하고 언제? 종료시. 가액 증가가 어디가 돼? 현존 밑에 써. 누구의 선택? 임대인의 선택.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임대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소유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해복자. 이렇게 얘기하죠. 394,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27번 봐봐요. 건물의 일부가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임차인의 과실 없이가 중요해. 거기다 표현 하나. 과실 없이 며칠 되죠? 그러면 당연히 차임이 감액되는 거예요? 감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다.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차임 증감 청구권은요, 차임 증감 청구권, 장래 차임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395는요, 지상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증감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임 증감 청구권이 인정된다. 396,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 말은 맞다, 이 말이죠. 그러면 판결 확정 시에요, 아니면 청구 시에요? 청구 시부터. 그것은 청구 당시를 기준 줄 것이고, 그다음 판결 확정 시 X, 판결 확정 시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청구 시를 기준으로. 왜냐? 그러면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죠? 증액이 있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무슨 기준? 뭐다? 일방적이죠. 일방적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 청구하면은 당연히 만다. 증액한다. 언제부터? 청구 당시부터. 이렇게. 자, 629조는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뭐한다? 위반한다. 위반. 임대차를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자, 397,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등기가 뭐가 필요 없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줄고, 동의 없이는 양도 줄고 전대할 수 없다. 만약에 양도나 전대를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요, 제가 어제 여기 그 1차 책 있죠. 1차. 우리 학원에 1차 책이 없어가지고 노랑지라고 해서 1차 책을 가져왔거든요. 1차 민법 2과목, 그 다음에 개론 2과목. 근데 하필이면 어제 또 차를 가지고 노랑지 원래 가는데 늦으니까 차를 다른 석수역 그 전철역에다가 앞에다 세워놓고 지하철은 그냥 가는데 차로 가면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지하철은 29분, 27분, 차로 가면 1시간 반. 그러니까 중간에 갔다가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갔단 말이죠. 빨리 가니 늦으니까. 오면서 그 4권을 들고 이렇게 오는데요.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4권을 들고 오는데, 이야, 이게 뭐, 어떻게 지하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왔다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려놨다가, 진짜. 야, 진짜 이게요. 딱 책이 딱 4권인데, 4권. 야, 그래서 여러분요, 가끔 허리 한번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사지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사지샵. 이게, 진짜요. 책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안고 있다가 이게 들고 있으면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려놨다가 발을 끼고 있다가 사람 또 오면 어떻게 들어야 되잖아요. 들고 있으면 무거우니까 또 안고 있다가. 그래서요, 이제요, 책 들고 다니면, 책 들고 이렇게 하면요, 가방,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더라도요, 노동은 되겠더라고요. 알겠지?
자, 398번이죠.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맞아 양도할 수 없죠. 지상권 줄고요. 그래서 거기다가요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가 돼요. 399.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망하고 해지. 그 다음에 전차인에 대해서 우선 뭐죠?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전차인 동그라미.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 추궁.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 추궁. 이렇게. 했어요? 자, 400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뭐랬다? 전대. 동의 없이 전대.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합격 노트 맨 뒤에 보면, 맨 뒤에 나간다. 합격 맨 뒤가 아니고, 요약 노트요. 거기 보면, 여기 요약 노트 페이지, 몇 페이지야, 이거? 66페이지. 66페이지 한번 봐봐. 66. 핵심 요약 노트 있죠? 66페이지 한번 보란 말이죠. 여러분요, 이 66페이지까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66까지 모두 몇 문제가 나왔는지 34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66페이지까지 34문제. 34문제 중에서 적어도 33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이 66페이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빨리 있잖아요. 빨리 이 강의가 빨리 끝나야지 이걸 가지고 좀 한 장 공부 하는 것처럼 빨리 해가지고, 왜냐면 빨리 한 바퀴 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하려고 했더니요, 잘 안 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요, 66개죠. 동의 없는 전대차죠. 거기 동의 없는 전대차 한번 봐봐. 거기 뭐라고 나왔어? 동의 없어도 전대차 자체는 뭐다? 유효이다. 혹시 별 하라고 안 했어요? 별 하라고 안 했어요? 했는데 별 하라고. 유효라고.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무효이다 그럼 틀렸죠? 401번 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죠. 임대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죠. 왜요? 동의 없이죠. 동의 없는 경우는 임대인하고 전차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동의가 있을 때는 청구하는데 동의가 없을 때 청구를 못해. 그럼 어떻게 청구해요? 직접 동의하면 하고 거기다 써요. 뭐라 쓴다? 임차인을 대위해서 청구해요. 여러분, 동의가 있을 때는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동의가 없을 때는 차임을 청구 못해.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을 대위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2번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죠. 전대. 임대인은 임대차를 마하지 않고 해지하지 않고도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해지하지 않고 줄고, 해지하지 않고. 여러분,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았다. 이퀄 전속 중이죠. 전속 중. 여러분, 합격 노트 보면은, 강의 노트 보면, 여러분, 거기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중요하다고 하겠죠? 66개 잠깐 보면, 해지를 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한다. 임차인은 손해가 없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차인에게요, 불법 점유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혹시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별 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그 다음에 403번을 보셔요. 차임 지금 봐봐. 차임은 언제 하죠? 차임은 매월 말이죠. 매년 말, 수확 후. 그러니까 뭐다? 후기부 연칙이다. 이 말이지.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다 써요. 임의 규정. 그러니까 우리는 선불로 할 수 있다. 그 선불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요, 모텔을 보면 돼. 모텔은 들어갈 때 달라고 그래, 나올 때 달라고 그래. 기어 들어갈 때 달라고 그래. 알겠죠? 왜요? 그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뭐라 도망갈까봐? 임의 규정하고 도망갈까봐하고 똑같은 말인가? 도망갈까봐요? 선불로 달라고 그래. 자요, 403번요. 도망가지 마세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차임의 연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요, 차임을 연체하면 어떻게 된다? 보증금이
보증금이 있어도 차임이 연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요,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은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인은요 여러분 이미정답 해보세요. 자, 403번은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어우, 웃었더니 땀나 버렸어요. 자, 635번이요. 635초. 1항형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통고를 받은 상대방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임대인이 통고하면 누가? 임차인이. 임차인이 통고하면 누가? 임대인이. 이 말이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부동산은 임대인이 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은 1개월. 동산은 5일. 알겠죠? 이렇게요. 자, 404번 보세요. 404요. 보면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당사자가 해지를 봐봐. 여러분 재밌는 말 나왔죠. 해지 청구하고 통고하고 어떻게 달라요? 해지나 소멸이나 소멸 청구, 해지 청구. 소멸 통고, 해지 통고. 해지 통고. 여기는 해지 통고라고 돼 있네 지금. 아, 왜 통고라고 하지? 청구라고 하지 않고. 그거 왜 그럴까요? 오. 아무튼요, 자리는요, 센터에 앉아야 돼요. 알겠죠? 센터에 앉아야 돼요. 알겠죠? 자, 청구는요, 뭐냐? 잘못이 있어야 돼, 잘못. 기책 사유가 있을 때, 소멸 청구, 해지 청구, 이렇게 해제 청구, 이렇게 해요.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요, 귀책 사유가 없을 때, 귀책 사유, 잘못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몇 개월이 있다가 나가라면 돼, 안 돼? 안 돼, 당장 나가라게 하죠. 그러니까 뭐요? 유예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유예 기간이 없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유예 기간이 있죠. 왜요? 잘못 없으니까 나갈 때 여유를 줘야지. 그래야지 준비를 하죠. 나갈 준비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봐봐. 전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가 둘이 기간을 안 정하고 임대차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잘못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을 파괴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줘야죠. 그래서 6개월, 1개월, 5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기간 정함이,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6개월, 1개월 이런 기간을 주죠. 유예 기간을 주는 거야. 근데 봐봐. 월세를 2번 안 냈어. 근데 내가 나가라고 해야 되죠. 근데 나가라고 한 날부터 6개월 있다 나간대. 6개월 있다가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면 지금도 2달 안 냈는데 앞으로도 6개월 안 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청구라는 말하고 통고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죠. 자, 637조로 보세요. 제1항 임차인이 뭐를 했다? 파산 선고를 받다. 파산 선고. 그럼 봐봐.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았단 말은 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요, 월세를 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임대차를 해지하는 거야. 해지하는데 봐봐. 임차인이 사받아 망한 게 임대인한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야 돼요? 기간을 주고 나가야 해야 돼? 기간을 주고. 그런데 잘못이 없으니까, 중간에 계약이 끝나도 잘못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 나왔어? 635조에 따라서 뭐라 한다? 통고한다. 통고. 6개월 1개월로 준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를 봐봐. 그러면요, 임대차의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잘못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638조는 임대차 약정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된다. 해지의 통고. 그런 경우로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차를 냈을 때는 임대인은요, 임차인의 전차인한테 그것을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통지하지 않으면 전차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 통지를 받죠? 그럼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알겠죠? 1개월, 5일 이렇게. 차임은 몇 기 연체할 때? 2기. 상가는 몇 기? 상가 3기. 주택임대차 몇 기? 주택은 아무 말이 없어 법에. 아무 말이 없으면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몇 기? 2기가 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하고 아무 말이 없죠? 그럼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는 3기라고 딱 나와 있어. 근데 주택은 그 말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몇 기? 2기. 상가는 몇 기? 법에 나와 있어. 3기.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42조를 보세요. 642조 봤죠? 그 다음에, 405번 봐. 405번은요,
당사자가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일기의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OX 없어. 안 돼. 왜? 임차인한테 유리해 불리해. 그래서 안 돼. 406번 지상권의 경우는 몇 년? 2년 연체될 때 소멸을 청구. 봐봐. 2년 연체했죠. 2년 줄거 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연체했죠. 2년 연체했죠. 소멸 청구야 통고야? 소멸 청구예요 통고예요? 왜?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잘못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통고. 여기는 잘못 있으니까 청구. 그럼 언제 나가라고 해야 돼요? 바로 엉덩이 치어차야죠. 알겠죠? 그래서 소멸 청구라고 그래. 임차권은 몇 개요? 2기 계약 해지를 만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말은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해지할 수 있다 그랬지만 통고냐 청구라 말했을 때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07번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한다. 2기 그러면 임대인은 해지를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2기의 연체. 그 다음에 408번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봐봐. 해지권 줄고 그것은 형성권이라고 써. 밑에다가 형성권. 그럼 형성권은 뭐예요? 봐봐. 여기 형성권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대리할 수 있다 없다? 대리하죠. 의사표시는 대리하죠. 법률행위잖아요. 재산상 법률행위 대리하잖아요. 다 대리할 수 있는 거죠. 알죠? 형성권. 그러니까요, 해지권은 대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신전속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일신. 나 혼자만. 제일 쉬운 게 뭐가 있어? 친권. 내 애예요. 애하기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 뭐가 돼? 친권자죠. 옆집 총각이 친권자가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죠. 나만. 그래서 일신전속이라. 나만 할 수 있다. 옆집 총각도 한다 그러면 그건 일신전속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친권은 나만 되죠. 그걸 일신전속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해지권은요, 내가 해지해야 돼요. 누구 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신전속이 아니다. 희한하게요, 이 일신전속적이란 말이 시험에 한 2번인가 나왔는데 왜 이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409번 임차권, 보증금 만화채권, 비용상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은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에게. 그런데 계약의 해지권은요, 해지권은 쌍방의 해지를. 임대인이 해지하고 임차인도 해지하고 쌍방한테 있어. 쌍방한테 있다. 쌍방. 임대인, 임차인이 다 있다.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다 시험에 다음 중에서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해지권. 이렇게. 해지는 뭐 봐봐. 임차인이 월세를 2번 안 내. 그럼 임대인이 뭐라고 해야 돼? 해지 청구 해야지. 해지 청구. 기간에 정함이 없어. 그러면 각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임대인 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해지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알겠죠? 자, 다음 639조 묵실갱신이죠. 기간이 만료가 됐어. 기간이 만료가 되고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계속 사용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잖아. 그런 경우는 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러면 각 당사자는. 그런데 전속기간은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 6개월, 1개월, 5일. 알겠죠? 법정갱신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한다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로 한다? 소멸한다. 말했죠? 보증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411번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보증금. 412 토지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만 묵시로 갱신 줄고 묵시로 갱신 거기다 써.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속기간은. 그럼 여러분요,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면 각 당사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6개월, 1개월, 5일. 그래서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만 틀렸어. 임차인도 통과할 수 있다. 자, 643번 지상물 매수 청구죠. 여러분 지상물 매수 청구라면 건물 개탁 공작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 식목이 뭐 체험은 뭐죠? 체험이 뭐야? 염색 아니에요. 염전 말이 좀 셌죠?
염색이 염전, 목축, 알겠죠? 이런 거죠.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돼. 만료. 여기는 만료죠? 임대 기간 만료. 그러면 지상물이 뭐 현존.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644조 두 번째 줄,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적법하게 동그라미 그것을 동의 있는 전대차이 말이죠. 전대할 때는 전차인도 먼저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항,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전차는요 지상물 매수로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413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 줄거 알겠죠? 원칙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상대방은요 원칙적으로 누구다? 소멸 당시 임대인이요. 소멸 당시 임대인. 그런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쓰지를 마. 만약에 임차권이 등기가 돼서 대항력이 있다. 그럼 원래는 상대방은 소멸 당시 임대인한테 청구한데 지상물 매수를, 만약에 소멸하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424.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사. 지상물의 소유권은요. 그럼 이런 봐봐. 위에 뭐라고 났어? 지상물 소유자에 한해서 행사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임차인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어. 그럼 그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아니 임차인이 지상물을 타인에게 양도했죠. 그럼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청구할 수 없다. 415.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이러면 채무불이행 그럼 무조건 두 가지가 안 된다. 몇 번 얘기했어? 채무불이행 뭐뭐가 안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맨 끝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지상물에다 밑에 하나 써. 뭐라고? 부속물이라고. 416.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 줄것이고 X.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운데 신축하기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 X. 부담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417.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줄고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다. 거기까지.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아니다. 어디만? 두 번째 가운데 줄고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에다 써. 동그라미하고 건물 전부 매수 청구. 건물 전부 매수 청구. O라고 해야 돼? X라고 해야 돼? 하고 싶은 대로 해. 건물 전부 매수 청구 된다 안 된다? X 안 된다. 418번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 맨 끝에 전부 동그라미 매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부 안 돼. 419 줄고 무허가 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420 경제적 가치 유무 소용 여부 행사 요건이다 아니다. 421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만다. 불문 동의에 한정되는 것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동의 한정 뭐라고 그랬어? 써 거기. 동의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 옆줄 긋고 그건 뭐라고 해야 돼? 임대인의 동의나 매수가 해야 돼. 임대인한테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 그럼 뭘 얘기해? 옆줄 긋고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는 동의나 매수를 해야 돼. 그런데 지상물은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 다음에 422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 철거를 할 수 없다. 뭐 하나 안 하나? 맞아요 지금요? 이거 맞아? 422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 철거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동그라미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 성립. 매매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성립. 매매계약이 성립. 이렇게.
42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되었다면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됐죠. 토지 임차권이 등기 줄거 이퀄 대항력 취득. 대항력을 취득을 해. 그러면요 누구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424는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재판상 줄 것이고 재판 외. 425.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줄 것이고 특별한 사정을 가로로 묶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했죠. 특별한 사정을 가로로 묶고 거기다 써 임대인의 해지 통고. 임대인의 해지 통고. 이러면요 봐봐 오늘 그 이론 시간에 배웠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가 기억 안 나요? 나죠? 안 나는 사람들은 여기 강의 노트가 몇 페이지냐면 강의 노트가 65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 65페이지. 여러분 65페이지 잠깐 한번 봐봐. 지상물 매수 65페이지 메뉴에 잠깐 한번 봤어요? 봤어요? 자 65번 보면 거기 뭐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봐봐. 거기 위에 보면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죠. 새로운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하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없다.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하고 노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한다. 그럼 바로 그냥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물은 무허가 미등기 임대인의 동의를 불문하고 소용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적 가치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전부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법원에 안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래 됐죠? 형성권이다. 재판상 재판에 청구한다. 의사표시다. 그러면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 성립한다. 신축 비용이라든가 철거 비용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필요 없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사자는 약정으로 지상물을 철거하거나 지상물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할지라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양심이 있으면 거기 우리 아까 봤었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됐죠? 그러니까요 425를 보면 두 가지 425는 그러니까 뭐냐? 갱신을 청구했는데 안 들어줘. 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 그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갱신을 청구해야지 원칙적으로는. 알겠죠?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죠. 자 426.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원칙 안 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해. 청구 없이. 그럼 안 돼 원칙은. 원래는 뭐래? 갱신을 청구해야 돼. 여기는 지금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먼저 갱신을 청구해야 돼. 여기 나오죠? 427 가운데 임대인의 해지 통고 나왔나요? 그럼 이때는 갱신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바로 해지 통고 써. 거기다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 거기다가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 행사 없이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 행사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자 428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뭐가 된다? 소멸. 해지 통고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인의 해지 통고. 임대인의 통고. 그럼 뭘 한다? 그러면 갱신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임차인은 바로 임차인은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OX X 갱신 청구권 행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29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시상시설 일체를 줄고 건물 기타 시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 이퀄 강행 규정 위반. 강행 규정 위반이 우리 뭐뭐만 임의규정이제 임대차에서 비용상환청권, 필요상환청권, 유비상환청권, 임차권의 차임 지급 시기, 그다음에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의 제한이죠. 이것 빼고는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니까 지상물을 철거나 포기한다고 하는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430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철거하기로 지상물 철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럼 이건 바로 해야 되겠죠? 자, 646. 왜냐면 여기서 끊으면요 나중에 5분밖에 안 남아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무슨 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토지는 없죠. 임대인의 동의 동의라면 동의. 알겠죠? 임대인의 동의. 그런데 뭐라 나왔죠? 임대차 종료시 종료. 부속 매수 청구하죠. 또는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그래서 우리가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는 봐봐. 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법한 전대차, 적법한 동의 있는 전대차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속물 동그라미 해봐. 부속물. 거기 부속물 동그라미 해봐. 제목이 법적으로 부속물이라 되어 있죠? 이런 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부속물은 뭐가 있다? 독립성. 독립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뭐다? 부합이다.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걸 딱 쓰란 말이죠. 알겠죠? 부합이 아니다. 알겠죠?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것을 부속물이라고 얘기를 해. 부속물. 그럼 비용은요? 비용은 뭐라 한다? 비용 좀 이따 나와 쓰지마. 비용 아마 나올 아까 지나갔네. 죄송해요. 부속물 비용은요 626조에서 지나갔어. 독립성이 있다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 다음 뭐다? 부합이다. 다른 말은 뭐다? 구성 부분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돼야죠. 이해됐죠 지금? 정확하고 구별이 안 되면 나중에 답이 엉뚱한 대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보죠. 431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뭐라 돼요? 종료. 재밌는 말 나왔죠? 432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 줄과 구성부분.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다 아니다. 구성부분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다 아니다. 여기 누이선 봐봐. 여기가 부속물 아니에요. 부속물의 구성부분이라며. 구성부분은 뭐냐? 구성부분은 비용이라니까. 구성부분이 아니어야 부속물이라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암기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33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다. 누가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아까 말했죠? 동의나 매수. 그럴 때만 뭘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딱 두 개. 일시. 된다. 안 돼. 두 번 나왔다 했죠? 일시 상을 위한 임대차. 잠깐 숙박시설 하는 거, 사는 거. 된다. 안 된다.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없다. 자, 그 다음에요. 435.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맨 끝에 전차인에게 불량성 효력이 없다. 436.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뭐가 된다? 유리 동갑 유리하다. 유리를 뭐라 한다? 현저하게 현저하게 차임을 저렴하게 해준 경우? 아닌데? 현저하게 저렴한 차임. 오케이. 차임을 현저하게 저렴. 오케이.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쓰래요. 여기 있대요. 알겠죠? 차임을 현저하게 현저히 저렴하게. 차임을 현저히 저렴하게 해준 경우. 차임을 현저히 저렴하게 해준 경우. 그 다음에 기간도 오케이. 그런 말이 들어가면은 임차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관계없다. 그래서 관계없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 말이죠. 437 적법하게 전대가 됐죠. 동의 있는 전차죠. 전차인도 부속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38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줄곧 임차인의 특수목적. 그것은 절대로 부속물이 아니에요. 특수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사진관 영업시설. 사진관 영업시설. 뭐죠? 여러분 사진관에도 보면 뭐 조명시설 같은 거 다른 일반 사무실에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438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도 특수목적 안 된다. 틀렸죠? 439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중축한 부분 여러분요 중축한 부분은 맨 끝에 독립성이 없다. 그럼 어때요? 중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그럼 부합이다. 이퀄 부합 써.
그 다음에 뭐다? 여기요? 여기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거래 객체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뭐가 이게 부합이에요? 페인트가 벽에 발라져 있을 때 페인트. 그걸 부합이잖아요. 부합이니까 거래 객체가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거래 객체가 안 된단 말이 바로 지금 그란 말이죠. 중추권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 다음에 440.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중추권 부분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독립성이 없다? 그럼 부속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그럴 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648조요. 임차인의 부속물 과시에 대한 법정 질권, 아까 했었는데, 질권, 저당권. 여러분, 질권은 뭐다? 동산. 저당권은 부동산이죠.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요, 내가 월세를 받아야 되겠는데,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동산밖에 없어요. 그럼 동산을 압류를 해. 그러면 뭐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건물을 압류, 건물. 뭐가 설정되는 건다? 부동산, 아니요,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차. 알겠죠? 그래서 2년 임차권, 임차인 소유, 건물 압류,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동산을 압류, 질권, 건물을 압류, 부동산, 이렇게. 저당권, 이렇게. 자, 441.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했는데 갑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을 소유 동산을 압류, 동산. 이게 키워드요, 동산이? 그러면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저당권과 동일한? 아니죠.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삭제가 됐다고 되어 있죠. 자, 경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OX, X 삭제됐다. 삭제.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자, 443.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임차, 수인 동남이 공동 동남이 임차,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했죠? 차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따로따로 내야 돼요? 연대해서 내야 돼요? 연대. 각자냐, 연대. 그 다음에 444는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죠. 원상회복, 아무 말이 없으면. 445, 차인 감액청권. 그 다음에 임대차의 갱신청권은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 무효가 되는 뭐다? 편면적 뭐다? 강행 규정이다. 왜? 우리가 할 수 있죠. 뭐가 없어 지금? 비용상한 청권,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차임 지급 시기, 그런 것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 그거 빼면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이렇게. 그 다음에 446.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권, 부속물 매수 청권,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분리. 맨 끝에 무효. 446 틀렸죠. 447. 필요비 상환 청권, 임차인에게 분리. 그래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448. 임대인의 차임층에 부속물 매수, 알죠? 법정 질권,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 일시사용 임대차 줄고,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는가? 내가 몇 번 얘기해서 차임은 일시다, 장기다. 장기. 그 다음에 법정 질권은 뭐예요? 임차인이 월세 주니까 안 주니까 임대인,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한 거잖아요. 임차인 소유 동산 압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한번 나온 것보다 부속물 매수 청권이죠. 부속물 매수 청권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449. 비용상환 청권, 비용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적용된다, 안 된다? 비용. 월세 이런 것은 안 되지만 비용은 이런 봐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내가 모텔에 내가 3일 잠을 자요. 근데 비가 온 거예요. 그럼 모텔 캐비넷에다가 내가 옷을 넣어놨어요. 근데 보니까요, 모텔 캐비넷 습기가 너무 있어, 모텔이요. 그래서 거기 그 3일 사이에요,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그럼 이거 다시 뭐를 해야 돼? 드라이클닝 해야 되죠? 주인한테 비용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받죠. 비용을 못 받아요? 아니, 내가 집을 잘라면 그 집이 어떻게 임대인의 임차인이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고 수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잘못 보관을 해가지고 곰팡이가 서렸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당연히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비용을 청구해야죠.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도 뭐는 인정된다? 비용 사한 청구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봐봐, 우리가 일시 말고 장기 있잖아, 장기. 만약에 이러면 그러면 어떡할게요? 만약에 내가요 구두를 하나 벗어났는데요, 그 집에요 똥과가 와가지고요 구두를 또 씹어먹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수의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일시 사용. 그런데 우리가 일시 사용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은 것은 장기하고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시의 반대가 뭐야? 장기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임, 월 차임 말은 한 달 이상 이런 말이잖아요. 월 차임.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정 질권이라든가 부속물 매수 청구라든가 차임 증액 감액 청구라든가 법정 질권이라는 말은 월세를 주지 않으니까 받을 때까지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한다 이 말이잖아요. 다 뭐하고 관계돼? 돈하고 관계돼. 월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지만 비용은 일시 사용의 경우에도 뭐가 된다? 적용된다 이란 말이죠. 450.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또 써. 그다 3개를 써. 2개를 더 써. 뭐 써야 돼? 아까 내가 임차인만 입증 책임지는 거 3개 있다고 그랬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두 번째는 쓰고 싶은 사람 써. 다 썼죠? 차임을 지급하였다. 차임을 지급하였다. 하나 또 남아있어. 양심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3가지. 알겠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차임을 지급하였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이렇게 3가지. 그래도 이 클래스는 양심이 있어요. 알겠죠? 그들은 뭐다? 그래서 입증 책임 누가 진다? 임차인. 이렇게. 430, 45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정당한 원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읽어봐. 정당한 원인이 뭐예요? 오케이. 동시행 항변권이. 동시행 항변권. 옆줄 긋고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 받을 때까지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사용이익은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사용이익은 뭘 한다?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물을 사용 소유하지 아니하여, 사용 안 했다가네. 그러면 실적 이득이 있어 없어? 없다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용 이익이 없잖아요. 알겠죠?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학원 하는데요,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른 데로 학원 옮기려고 그래. 그래서 보증금 빼달라고 했어. 보증금 안 빼주니까 어쩔 수 없이 키를 장르고 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강의는 지금 다른 데 가서 지금 강의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학원을 옮겨가지고. 내가 이 건물 사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사용료 안 주죠. 알죠? 내가 여기서 살았을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이에요. 사용 이익이 있을 때.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냐면 채권법 다 끝난 것이죠.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